로그 함수는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느냐, 1보다 크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먼저 이제 가져왔는데 1보다 큰 경우에는 이렇게 증가함수의 그래프의 형태로 그려지고요. 얘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이렇게 감소함수의 형태로 나타나죠. 둘 다 마찬가지로 1,0은 반드시 지나야 되는 고정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정점. 그래서 상수 A에 대해서 직선 A, X는 A가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하고 B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함수 얘랑 만나는 점을 C라고 하자. 무게중심의 좌표가 이렇다라고 했을 때 A, B의 값을 구해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뭐 고민할 거 없이 바로 좌표 설정하면 될 것 같거든. A, 로그 4분의 1의 A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얘는 A, 로그 2의 A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얘는 얘랑 Y좌표가 동일하기 때문에 로그 2의 A가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X좌표가 얼마여야겠느냐 이런 거죠. 그럼 이제 뭐를 넣었을 때, 도대체 여기다가 뭐를 넣으면 알파라고 할게요. 무엇을 넣으면 로그 2A가 되겠느냐 이걸 찾는 거지. 그럼 4분의 1이라는 것은 2의 마이너스 2승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을 바깥으로 꺼내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꺼낼 수 있죠. 그치? 이게 왜 그런지 모르면 안 돼. 자, 이 마이너스 2분의 1을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얘가 얘랑 같으면 되는 거죠. 그치? 알파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A승이라는 거니까 차근차근 양변의 마이너스 승 곱하고요. 양변을 제곱합니다. 이거 알파지. 양변을 제곱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알파가 얼마란 얘기야? a제곱분의 1이란 얘기야. 얘가 a제곱분의 1이란 얘기죠.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무게중심의 좌표가 y축을 봤을 때, 그러니까 y좌표를 봤을 때 2분의 1이래요. 그러면 얘랑 다 더해가지고 3으로 나눴더니 2분의 1이 됐다는 거지. 얘 더하면 2 로그 2의 a고요. 그 다음 얘는 로그 4분의 1의 a인데 얘가 2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이 마이너스 2를 바깥으로 꺼내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거 연산하면 2에서 2분의 1 빼면 2분의 3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얼마라고? 이게 2분의 1이라고. 아니다. 이거를 3으로 나눠야 되나? 잠깐만. 나 더하기만 했지. 지금. 그죠? 더하기만 했으니까 3으로 나눠야죠. 그렇게 해서 이제 3으로 나눴을 때 얘가 2분의 1이라는 거지. 그럼 로그 2의 a가 얼마니까? 1이니까 a가 얼마다? a가 2라는 거죠. 그치? 그럼 b의 값을 구해보면 a가 2니까 여기 2니까 그럼 여기 4분의 1 되겠죠. 그럼 3개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4니까 4분의 16일 거고 그럼 4분의 17이고 얘를 곱하면 12분의 17이 된다. 누가? b가. 그럼 b는 12분의 17이고 a는 얼마였어? 2였죠. 두 개 곱해달라는 거니까 얼마? 6분의 17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자, 일단은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좌표 설정까지 해줬어요. x는 a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떤 특정 미지수를 잡아서 좌표 설정을 할 필요도 없거든? 그치? 그래서 내가 강조하려고 하는 게 뭘까?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봐 한번. 뭘지 한번 생각해봐. 내가 거의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갔어. 뭘까? 그래프야, 그래프. 응? 이 그래프를 얼마나 깔끔하게 잘 그려내느냐가 난이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본인의 난이도를. 만약에 이 그래프를 그려줬다. 그럼 난이도가 훅 떨어집니다. 비교적. 근데 내가 이 그림을 실제로 잘 그려내서 거기에 좌표 설정을 잘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간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제 난이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 풀 수 있느냐 못 푸냐를 결정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셔야 되고, 왜 내가 이 얘기를 굳이 하냐면 지수 함수, 로그 함수의 단원은 거의 99%가 다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 물론 이제 지수방정식, 지수부등식 이런 부분을 다루면서 그냥 대수적으로 풀어버리는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건 그거대로 쉽잖아. 그냥 그건 그거대로 풀면 되잖아요. 우리가 까다롭게 느낄 수 있는 문제의 형태들은 대부분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야 된다고.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대해서. 그래서 지수함수도 그렇고 로그함수도 그렇고 이 밑에 따라서 뭔가 많이 바뀌죠. 지수함수도 마찬가지지. 지수함수도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 이게 이제 A의 범위가 0과 1 사이에 있느냐 1보다 크냐에 따라서 다 갈리고, 로그함수도 마찬가지로 1보다 크냐 0과 1 사이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이 달린다고. 그죠?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 A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또 어떤 게 결정이 되냐면 어디서 위에 있느냐, 이런 것들. 그죠? 그럼 보라색이랑 초록색이랑 이렇게 비교했을 때 누가 밑이 더 크느냐, 이거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 내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런 것들 고민해서 알 수 있는 건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거야. 초등학생도 개념 좀 가르쳐주고, 야 좀 고민해봐, 한 1분 줄게, 뭐가 더 큰 거 같아? 라고 시간을 주면 걔들도 알아내요. 걔들이랑은 달라야 될 거 아니야. 걔들이랑 어떻게 달라야 돼? 걔들이랑은 걔한테 물어봤을 때는 걔는 1분 고민해야 되고, 우리는 고민 없이 바로 튀어나오는 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8 곱하기 7 얼마야? 56이지? 어떻게 이렇게 튀어나와? 외우고 있으니까. 그죠? 하지만 구구단을 모르는 학생들은, 구구단을 모르는 이제 초딩들은 8 곱하기 7 하면은 곱하기의 개념만 알고 있다라고 치면 구구단을 못 외우고, 그럼 8을 7번 더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 이거 막 그려가면서 어디가 위지? 막 이러고 있으면 8 곱하기 7을 8 8번, 8을 7번 더 해가지고 구하는 거라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야. 할 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알겠지? 그래서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사실상 그래프가 다고, 그 그래프의 개형들, 그리고 미세의 크기와 대소 비교에 따라서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그 이후에부터는 다 뭐야, 그냥 다 계산이야. 무게중심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는 거 아니잖아. 그죠?